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자에 대해서 전자가 가지는 특성, 그리고 전자를 이동시키는 여러가지 물질, 구조, 전자는 무엇이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는 무엇일까요? 전자는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낱개로 혼자 돌아다니면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 주위에 전자는 널려 있어요. 막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그게 양자가 있어야만 전자가 양자를 타고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우주를 이루는 근간입니다. 전자는 아주 작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사실. 근데 전자가 선을 만들어내면은,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전자가 만들어내는 그 선에 부딪히면, 뭔가가 부딪히면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이게 전자선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석이고, 일반적으로 여러 형태의 자석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자기력선, 즉 자기장을 보고 거기다 뭘 부딪혀보고 색가루를 갖다 흘려보고 배열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자기장이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극점에서 솟아오른 자기장이 북극점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극점에 가까운 곳이나 북극점에 가까운 곳에서는 오로라 같은 것이 관측이 되는 이유가, 그 자기력선이 그 한 곳으로 솟아올라서 한 곳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 선이 아주 매우 촘촘함으로 형형색색의 오로라가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앞 시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양자가 없으면 전자는 움직일 수조차 없습니다, 사실은. 그냥 날아다니기도 하겠고 어디에 머물러 있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힘을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너지로서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전자는.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도체로 흐르는 전자가 왜 저항이 일어나는지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자가 만들어내는 저항,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전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 전기 저항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도체를 타고 흐르는 과정에서 암페어, 즉 암페어는 곧 운동량이다, 그런 얘기를 앞 시간에 했었습니다만, 암페어를 타고 도체로 흘려보내면 도체를 타고 흐르는 과정에서 전자가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어떤 이유냐 하면은, 양자인 도체도 극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자도 또한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성이, 양자의 극성이 전자의 극성을 이렇게 행력으로 잡아당기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도체마다 전기 전도율과 열 전도율, 저항률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철선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합니다, 행력이. 강함으로 전자를 더 훨씬 강하게 잡아당깁니다. 암페어에서 밀려나가는 전자를 더 강하게 잡아 붙들어 두려고 합니다. 이때 암페어가 밀어버리게 되면 전자가 도체를 타고 흘러가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 암페어에 의해서 밀어내지는 전자가 방향이 언뜻 빗나가면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도체 밖으로. 그래서 전기 저항이 심하면 손실률이 큽니다. 같은 100m를 보냈을 때 도체가 서로 다른, 예를 들면 금도체와 은도체, 철도체, 이렇게 딱 세 가지 도체로 보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100m를 가면 철 같은 경우는 손실률이 10이다. 그러면 금 같은 경우는 1이나 0.5나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 금, 은, 동. 암페어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전자는 이렇게 흘러나갑니다. 이건 뭐냐? 자기장입니다. 그런데 도체 내부로 지나가는 전자가 암페어에 의해서 이렇게 쭉 밀려나가겠죠, 전자가? 이 과정에서 양자가 전자의 플러스 극이면 마이너스 극성을 잡아당겨야 하는데, 그래야 이렇게 붙들려 있게 되게 됩니다. 그런데 양자의 마이너스 극이 전자의 마이너스 극을 어느 순간에 탁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탁.
이때에는 핵력이 작용을 하지만 밀어내는 힘, 즉 척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된다 이런 얘기. 가는 도중에. 그래서 여기 100m다 하면은 손실률이 10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10%. 금도체 같은 경우는 100m를 갔는데 1% 정도밖에 손실이 안 납니다. 은도체는 예를 들면 2%, 동도체는 3%. 이렇게 도체마다 각 핵력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체가 가지는 특성, 즉 핵력을 가지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저항을 일으키면서 가게 되는데요. 이때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전자의 특성과 도체는 다 양자 엉킴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체적으로 양자가 끌어당겨두고 도체 내부에서 가지고 있는 전자와 거기를 타고 흐르는 전자가 암페어에 의해서 밀려나가다가 같은 극을 전자끼리 만나기도 하고 양자가 핵력으로 끌어당기는데 척력으로 밀어내는 경우를 전자가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튕겨나갑니다. 이렇게 밀려나가다가 암페어에 의해서 밀려나가다가 암페어는 운동량입니다. 이거는 발전소에서 운동을 일으켜서 전자를 암페어로 이쪽으로 이렇게 도체로 밀어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저항은 전기 저항이라는 것은 전자가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양자가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왜 그런 거니? 양자는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것으로서 도체가 됩니다. 양자가 더욱 계속 안 멈추고 진행이 돼버리면은 양자인 도체는 철이 탄소가 돼버리겠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추는, 지난번 시간에 물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에 딱 쓱 하다가 딱 멈추게 됩니다. 이때 철이 만들어지고 금이 만들어지고 은이 만들어지고 동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것이 안 멈추고 진행이 돼 버리면 탄소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기체탄소, 여러 가지 탄소로 산화되어 그냥 흩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고요. 이 물질은, 도체는 물론 부도체도 있고 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철, 금, 은, 동 이렇게 전기를 다 흘려 도체로 만들어서 선을 만들어서 전류를 흘려 보내게 되면 거기에서 각각의 암페어에 의해서 밀려 나가지만 같은 암페어로 밀려 나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도 전자는 이 도체가 가진 핵력, 전자를 잡아당기는 핵력이 있고, 만약에 초전도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이 도체들이 급저온 마이너스 273.16도라고 하는 켈빈 온도에 노출이 돼버리면 이 도체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면은 도체 내부로 이 전자가 흐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력 선을 만들어내면서 마그네틱 필드라인이죠. 전자가 도체 밖으로 선을 만들면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항이 0이 되는 겁니다. 0. 제로가 되어버린다면 저항치가 없다. 그냥 무한대로 흐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